네, 오늘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시간에서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나온 속보 한번 확인해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역대 행정부 중에 가장 성공적인 100일을 보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인플레이션 악몽 끝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연준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며 또 한 번 연준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들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떨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프리마켓 연결해서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긍정적인 호실적 속에서 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조 대림도 7% 상승하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역시나 5% 가깝게 상승 탄력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SL이 오늘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긍정적인 공시로 3% 가까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홀딩스가 30%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주의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밖에 정치와 정책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밖에 현대바이오가 12% 상승하고 있고 서울 반도체 같은 반도체 종목도 6%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HB솔루션 그리고 IMBDX도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0.5%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상승했고요. 또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매끄럽고 한국이 대선 전에 협상의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고 주장한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시장 오늘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56,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2%대 강세 연출됐던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도 현대차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완화를 강조하면서 나흘 뒤에 부과할 예정이던 자동차 관세를 2년간 완화하고 미국에서 만든 차량은 차값의 15%를 무관세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상승불 견조한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가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시장은 유상증자를 강행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3% 가까이 상승했던 셀트리온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쪽은 선진 뷰티사이언스로 10%대 강세 연출되고 있고요. 고영과 SG글로벌,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특징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방한했다는 소식 속에서 신세계 INC 같은 종목들이 수혜 입으면서 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 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프리마켓 분위기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3월 산업활동 동향이 공개됐습니다. 생산가 같은 경우에는 0.9%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확인해보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어제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블루엠텍,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20% 넘는 당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위고비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청소년 대상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18,000원, 18,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어제 15,000원에서 18,500원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잠깐 반짝 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눌림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시고 추후에 다시 자리 잡아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빅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정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 초 잠정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면서 기대감을 키운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세부 실적이 나오는 만큼 반도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준 파트너님은 오늘 실적 관전 포인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HBM 관련해서는 이제 뭐 나오는 이슈는 없고 이제 2분기에 3분기에 있을 이제 HBM 퀄리티 테스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범용 반도체가 얼마큼 더 이제 팔리고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싸움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뭐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제쳐준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S25 이거 1분기에는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최단기간 시리즈 중에서는 100만 대를 제일 먼저 돌파를 했다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수요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이제 2분기 넘어가면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다만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제 이쪽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지 않을까 해서 1분기 실적이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 0.15% 선방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하고 D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까지 좀 상쇄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재매수해 보시는 것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관세 폭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먼저 선점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여부가 정말 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는 2분기 바닥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윤욱 파트너님께서는 1분기 확정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컨퍼런스 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뭐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저는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좀 흐름을 여유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주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런 관세에 대한 악재 그리고 기타 이런 메모리 부분에서의 악재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들은 이렇게 선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이미 이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지금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선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개선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아직 그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쭉 봤을 때 엔비디아의 HBM 이런 추가적인 성장 기회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어쩌든 뭐 잠정 예정치가 이렇게 나오겠고 오늘 발표가 되겠지만 이 지금 기술적으로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굉장한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일간 차트상에서도 낙폭 지금 횡보 이번 달은 지금 오늘이 4월달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부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음선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 달 양선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일간 차트상도 그렇고 워낙 주가 납품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의견,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셔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 이러시다면 이런 지금 저점 구간에서는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도 일정 부분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 관전 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그 숫자에 따라서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는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YC캠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도체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유리기판으로도 이슈가 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난번에도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YC캠 정말 좋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고 매출이 잘 찍히는 그런 종목들인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이고 특히나 패키징용 화학 소재, 디스플레이용 화학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산화 흐름에 맞춰서 고기능성 화학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PCB 관련 소재에서도 이제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고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유리기판 패키징 수혜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도체가 좀 더 이제 세분화된 그러니까 좀 더 고기능 반도체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 반도체에서 이제 유리기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양쪽으로 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가 17,500원 수준에서 이전에 3만 원까지도 올라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7,000원에서 2만 원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간이란 말이죠. 이제 상호관세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돌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27,000원 그리고 3만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룸이 있고 특히나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모두 소화해 주면서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이슈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수혜가 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1차로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는 YC캠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나연호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 소재 기업에서 LK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LK캠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에서 쓰이는 이런 프리커서와 리간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업종 대비해 보면 평균 업종 이 영업이익률은 6%에서 10% 정도로 갖고 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35%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뛰어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LK캠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여기 공략주, 관심주로 잡아드려서 좋은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목표가인 28,000원 한번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음선 3개를 받으면서 이 과매도권에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내용을 봤을 때 뛰어난 영업 실적을 봤을 때 지난번에 AS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도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가 1차적으로 28,000원까지도 열려 있고 좀 더 그 이상까지 보신다면 저는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그렇고 신규로 접근도 무리 없는 구간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중장기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연호 파트너님의 LK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요. 전력 설비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전력 대부분은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송전망 확충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까 남일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해당 소식에 전력기기주들이 어제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현상준 파트너님? 전력기 기준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주하고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AI, 원전, 뭐 전력기기 같이 보셔야 되고 전선 뭐 이런 같은 뒤에 전선 붙는 그런 종목들을 좀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슈가 또 유럽에서 터졌습니다. 또 어떤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력기기 쪽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앞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무슨 전기, 전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북미 유럽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효성중공업도 어제 많은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을 지속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 정전 송전 시스템 문제라는 게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도 충분히 될 수 있고 특히나 요새 정재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엮어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력주들은 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 맞물려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받쳐주면은 다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무슨 전기, 무슨 전력 이런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묶어서 한번 AI주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주를 같이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연의 일치처럼 LG U+가 파주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시대가 도래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력 소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섹터를 보실 때는 묶어서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액침, 냉각, 그리고 이제 전력까지 이렇게 전기 전선까지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묶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땡땡 전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를 채워주시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산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전기대가 있는데 산일 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진 전기도 있고 여러 전기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산일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회사고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대비 44%,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8%나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 이제 전기주에서는 뭐 대장주라 드릴 수 있는 산일 전기, 뭐 일지 전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설 효과 좀 그 반영을 어느 정도 기인하게 되면서 호실적이 좀 나오게 됐고 특히나 앞으로 30% 이상의 더 추가의 수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만 4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실적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연결 기준 매출은 좀 감소를 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3% 성장하면서 경영 안정화 기조를 보였는데요. 나인호 파트너님께서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느 정도 좀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도 이런 악재 같은 것들 끝났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중국 쪽 해외 자회사에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해서 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 이런 경영 안정화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이거는 뭐 우려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에서 강조드리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의 이런 물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국내 원예 처방에서 매출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해외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차피 좀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봉, 월봉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한번 진행해 보시자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미약품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리포트입니다.
확신의 센터상이라는 제목으로 대형 건설주 중에서 탑픽으로 추천했습니다. 목표가를 58,000원으로 올렸고요. 또 상승 여력은 40%로 봤습니다. 1분기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요.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12%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 시장은 보수적이었지만 이번 1분기를 통해 이익 체력 회복을 확실히 입증한 건데요. 연말엔 불가리아 원전 수주 가능성도 있어서 하반기 성장 동력도 튼튼하게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는 매출 30조 1,560억 원, 영업이익도 1조 1,120억 원으로 흑자 전환과 함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준 파트너님,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그린 케미칼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친환경 정밀화학 제조 기업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기후 대응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그린 케미칼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500원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이 기업인데 많이 좀 내려왔어요. 다시 한 번 더 7,000원대, 8,000원대 좀 보유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 어떤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나왔던 거래량 한 번 더 보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 좋다고 보고요. 12,000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손절가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8,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0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 4월에 베스트 파트너를 다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공방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공방을 하게 되는데요. 4월에 이제 베스트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들께 좀 많은 좀 성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5월장에 또 어떤 종목이 또 어떤 거래량을 좀 받쳐줄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2의 블루엠텍 오늘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연호 파트너님의 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로는 온코크로스 가지고 오셨네요. 네,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이런 AI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암 진단 서비스까지 이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패러다임을 봤을 때 AI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AI 신약 개발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시간상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공략주로 잡아드렸던 3빌리언의 자리를 보시게 되면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근데 이런 과매도권, 상승 다음 눌린 구간, 음선 6개 나오는 이 도지 패턴인 데에서 잡아드려가지고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렇다면 온코크로스도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지금 20% 이상 빠진 구간에서 음선 4개 다음에 이런 도지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 보신다 하더라도 현재는 음선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 양봉 가능성도 잘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14,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 오늘 확인해 봤고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미국산 차량 가격과 관련해서 15%만큼 부품 관세를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장남이 1박 2일로 방한을 해서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영업이익의 경우 1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해당 뉴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뉴스 확인해보고 또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장 전략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